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내년 한 도미노처럼 팍팍팍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하시니까.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요즘 부동산 이슈들이 네.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부동산의 운기는 좀 어떨지. 네. 사실 지금 이제 매매 관련이라든지 다양한 부동산 관련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성불매매 기도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참 저도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뭔가 성불이 되고 성취가 돼야 신도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도로는 또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기가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참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공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되게 심각하네요. 잠깐만! 하늘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야, 되게 심각하네요. 일단 5반기는 그쵸.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뭔가 전화위복의 계기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가장 큰 이슈는 금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를 낮추긴 낮춰야 되거든요. 낮추긴 낮춰야 되는데 이게 낮출 수가 없는 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 환율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이런 곳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잡아야 되고 코스피도 뭐 올려야 되고 수치적인 부분에서도 환율을 잡아야 수출도 가능한 거고 하니까. 근데 이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여기서 그냥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좀 되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금리를 확실히 올려가지고 환율을 잡아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리를 내려가지고 내수 경기를 빨리 확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중간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모든 많은 자산들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거죠. 자산의 80%, 9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금리를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전세 사기가 엄청 터지고 있죠. 어제는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또 하나 봤는데, 우리가 전세 사기 이제 예비를 하기 위해서 허그라는 전세 보험을 드는데, 이게 허그에서 신고를 할 때 집주인이 잘못된 신고를 하게 되면 허그에서 또 이거 취소를 해버린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세입자 입장에서 이거를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세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에 처해진 거 아닌가 싶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전세 제도를 없애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매 아니면 월세 이렇게만 가고 전세는 그냥 여러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없애야지만이 갭 투자도 없어지는 거고, 매매적인 부분에서도 거품도 안 끼는다 생각을 하면 그냥 외국처럼 전세가 없어지는 게 속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 한 번 당한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일생의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가고 아무도 구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입장에서 왜 그걸 잘 안 알아봤냐? 안 알아보지 않습니다. 막 크로스 체크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봐도 이게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법적인 제재가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전체적인 전망은 조금씩 우상향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우상향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민들은 이 2-3년 앞으로 2년 3년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경매매물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폭삭 주저앉을 거고,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 다 긁어 모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의 파티가 될 겁니다.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고, 부동산에 대한 뭔가 애착이 더 많아질 것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법안들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동산 전망은 좀 네. 언제쯤 나아질 수 있나요? 일단은 우상향을 조금씩 한다고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냐, 그거는 이제 부동산이 안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 금리가 안정이 되려면 하고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2년 안에는 오히려 더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가계부채가 더 증가를 했으면 했지 떨어질 요소가 없어요. 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처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전망이 완전 최악까지 떨어지는 때가 언제쯤일까요? 내년 한 4월 달부터 7, 8월 사이, 요 사이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부동산적으로 큰 이슈가 한번 뻥 터질 거예요. 비리라던가 뭔가 다양한 어떠한 이슈 때문에 요게 도미노처럼 팍팍팍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하시니까 좀 잘 경계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근데 부동산 이슈를 제가 분기별로 찍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대통령이 바뀌고 금리나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요동을 치고 있고 이자 내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좀 부동산에 대한 자산 비율이 좀 확실히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